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MC focused on our dual 위원들과 mandate to 저는 promote maximum 최대의 employment 고용과 물가 and stable 안정이라는 두 prices 가지 for 임무를 the 위해서 American people.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s we approach the end of the year, it's 지금 natural to look 연말이 back on the progress that has been 다가오는 made toward our 상황에서 dual mandate objectives. 저희의 목적을 달성함에 Inflation has 있어서 eased from its highs, 얼마만큼 and this 진전을 has come 이루었는지 without a 살펴볼 significant 시간입니다. increase in 지금 unemployment. That's 실업률이 very 높지 good 않은 news.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But inflation 있습니다. is still too 그렇지만 high. 인플레이션은 Ongoing progress 여전히 in bringing it 높은 down is not 상황입니다. assured. 그리고 And the path 아직까지 forward 목표에 is uncertain.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s 불확실성이 we look ahead 많습니다. to next year, I want to 내년을 assure the 바라보는 American people that 상황에서 we're fully 여러분들에게 committed 말씀을 드리고 to 싶은 returning 것은 inflation to our 저희가 2% goal. 인플레이션을 2%로 맞추기 위해서 Restored 매진하고 price 있다는 stability 것입니다. is essential to 물가 achie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안정이라는 labor market 것은 conditions that benefit all. 노동 조건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초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통화 긴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책 금리를 5.25%포인트 인상을 했고 자산 보유 비중도 빠르게 줄였습니다. 정책 금리를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긴축 기조를 통해서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축의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정책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산 보유 비중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많은 일을 해왔고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 그리고 제한적인 금리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경제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지표를 보면은 경제 활동이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3분기에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GDP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2.5%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가 강하고 그리고 공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름에 높았던 주택 부문의 활동도 평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고금리는 아직 여전히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의 GDP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중간 전망치가 내년에 1.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수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개월간 일자리 증가는 20만 개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3.8%로 실업률이 낮습니다. 노동자의 공급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25세에서 54세에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이민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 구직자 수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실업률 전망치는 상승했습니다. 3.8%이고요. 내년에는 4.1%로 올라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CPI와 다른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희는 헤드라인 PCE가 11월 기준 1년 동안 2.6%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근원 PCE는 3.1%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몇 개월간 완화되어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목표까지 하락하는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저희는 가계, 기업 그리고 분석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지표를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SEP를 보시면 2% 목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EP 전망치 중앙값은 올해 2.8%, 내년 2.4%, 그리고 2026년에 2.0%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고물가가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 저하로 식료품, 주택, 교통비 상승에 대한 취약계층에 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리스크가 우리의 양대 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는 주시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초 대비 저희는 5.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보유고를 1조 달러 이상 축소했습니다. 경기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저희 조치가 가하는 압력을 계속해서 지켜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치로 금리를 5.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유가증권 보유고를 줄여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책 금리는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지만 팬데믹 이후에 경기는 많은 분석가들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 목표까지 저희는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전념을 할 것입니다. 이 목표 달성은 아직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필요한 경우 긴축을 추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EP를 보시면 금리 전망치 중앙값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을 것도 아직 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망치 중앙값은 24년 말 4.6%, 25년 3.6%, 26년 2.9%로 전망이 되며 이것은 장기 중앙값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가 저희가 기대한 것처럼 발전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와 지금까지의 진전을 판단해서 저희는 신중하게 각 회의별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와 경기 활동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반영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적절한 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누적 조치의 효과와 경기 활동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 물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또 기대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은 최대 고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는 저희 조치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의 기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N이라는 단어가 지금 성명서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중립적인 기조로 저희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일단 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인 긴축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떠한 긴축을 결정할 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점을 도달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teve Leisman, CNBC. Happy holidays, Mr. Chairman. 스티브입니다. 먼저 즐거운 연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 월러님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완화된다면 향후 몇 개월 동안 연준이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월러 의장님과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공직자분들 그리고 연준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단행을 할지를 바라보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빠르게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어디까지 인상할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이 문제는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피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저희가 일축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다음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언제부터 지금까지의 억제책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지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준에서 현재 강력한 성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노동시장이 다시 균형을 잡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저희가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승리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현황을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언제가 바로 이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까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고려를 시작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Nature of that discussion today. Thank you. Sure. So 네, 오늘 논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각각의 위원들이 SBP 전망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전망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각 위원들 간의 의견 합치를 위해서 논의를 하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전망치를 내놓았는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Hi, Chair Powell. Rachel Siegel from the Washington Post. 워싱턴 포스트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I think you can say that there's little basis for thinking that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경기 now. 침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물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고 경제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돌아보면
by the stars under cloudy skies. Can you talk about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economy 어지러운 surprised you 상황에서 most this year, 우리가 where you thought it would 나아가고 behave in one way and 있는데요. you had to pivot to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서프라이즈였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이제 1년 전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상이 있었지만 그 성장이 아주 둔화되거나 침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성장세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수요도 상당히 노동시장에서 높고 지금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팬데믹으로 인한 왜곡 그리고 병목 현상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강화되고 수요도 높으면서 지금 GDP 성장률이 2.5%인데요. 잠재 성장률이 이것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개선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가 사람들마다 전망이 달랐겠지만 지금 노동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1년 전 대비 상당히 상황이 좋았습니다. 실업률이 높을 거라고 1년 전에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실업률이 상당히 낮은 3.7%, 3.8% 수준입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공급이 높아지면서 균형을 맞출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결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로이터스의 하워드 슈나이드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년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동인이 무엇일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E와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리고 금리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경기를 부양하는 움직이로 지금 환경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9월 SEP와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즉 헤드라인과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3개월 동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또 동기의 성장도 3분기에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였는데 둔화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요. 그리고 그 외에 노동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균형이 좀 더 적절하게 맞춰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가 이것을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각 위원들이 전망치와 금리 전망치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으로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아마 실질 금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의식을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반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포괄적인 재무 상황을 좀 더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질 금리나 어떤 긴축 정책을 저희가 특정 시점에 펼쳐야 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추정치를 보면 실질 금리가 현재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돌아보니 이미 논의의 분위기가 아까 스티브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또 2024년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정치적인 이벤트나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에만 전념을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는 경제를 위해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적절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라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연준이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저희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일축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SEP를 저희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각 의원들이 개인적인 평가를 어느 시점이 인하에 대해서 적절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중하게 이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Nick Timmeros of the Wall Street Journal.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입니다. 지금 작년에 긴축이 실제로 그 전에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부터 저희가 움직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정책금리의 기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작년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도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일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금융 조건이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부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조건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올바른 일을 저희는 계속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의 진전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전이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그리고 지난 12개월을 봐도 지금 상당히 수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원 PC가 3%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고요.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지만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고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전에 대해서는 기쁘지만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뉴욕타임스 지나 스마일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된 SEP를 보면 2024년에 GDP 성장률이 잠재성 미만인데요. 내년에 예상보다 높다면 금리 인하를 하거나 또는 추세 이하 성장이 있어야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진전만 보실 것인가요? 일단 저희는 성장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봅니다. 노동시장이나 인플레 데이터도 전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관련해서 결정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망치도 저희가 내놓고 있고요. 만약에 성장이 더 가팔라진다면 국민들에게 좋을 것이고 노동시장에도 바람직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내리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까지 내리기는 할 것이고요. 성장세가 높아진다면 저희는 이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추세 이상 성장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문제가 된다면 저희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이 강건한 정도라면 노동시장 강세가 유지될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까지는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 정책이 움직입니다. Hi, Chair Powell. Neil Irwin with Axios. 엑시오스 기자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균형을 맞췄다라고 확신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균형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고요. 그렇지만 제가 실업수당 청구율이 낮고 지금 기업의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일종의 노동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는 최대치를 찍었다가 지금 많이 정상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나 아니면은 구인 광고를 다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물론 임금 상승률도 인플레이션 2% 수준과 부합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4% 정도로 높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정말로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잘 찾고 그 다음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클레어 존스입니다. 현재 경제 분석가들은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준의 전망치를 봐서도 연착륙이 기대가 되는데요.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활동에 대해서, 경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 정서와 정책 이방가들의 분리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가 완화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같은 경우는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실제로 높은 물가를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질 임금은 긍정적인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은 변동폭을, 상승폭을 임금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를 반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저희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 안정을 통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높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많은 가게와 기업의 긍정적인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폴리티코의 빅토리아입니다. 지금 만약에 상황이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가요? 수요 측면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판단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물론 저희가 그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이러한 다른 상황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현상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노동의 수급이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의 증가 없이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그널이 있을 때 금리를 인하하실 건가요?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노동 데이터는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Michael McKee from Bloomberg Television and Radio. 블룸버그 텔레비전 라디오의 마이클입니다. 일단 인플레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효과가 체감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제쯤이 되면 이제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확신이 올까요?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인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며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상, 과소한 인상의 리스크를 모두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동시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요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높은 성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높은 성장을 목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은 좀 더 완만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중앙값이 1.4%였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인플레에서도 진전이 있고 또 노동시장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지금과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인상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진전과 관련된 지표를 바탕으로 인하를 단행하실까요?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2013년의 기준치 같은 지표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단행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할지는 아직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고 그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의 에드워드 로렌스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로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경제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SEP가 맞는지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할 뿐입니다.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회의에서도 나왔는데요.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비스 부문에서 더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비주택 서비스의 경우에는 진전이 조금 더디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모든 다른 카테고리에서 주택 부문은 그리고 비주택 부문 그리고 다른 부분 모두 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금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의 카타리나입니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오늘 아침과 어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전망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반영했을 때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날 오전에 CPI가 나오고 그 다음날 PPI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PCE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위원들은 이미 늦긴 했지만 SEP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반까지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문서들을 그 이후에 취합을 하기 때문에 오전 중반까지는 업데이트할 수 있고 또 실제 이 지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인하를 고려했을 때 팬데믹 이후의 경기 관련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인하를 결정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나 떠오르는 것은 현재 중립금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했다면, 상승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상승을 했다면 똑같은 억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전례 없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것이 작용을 할 때 저희가 잘 결정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인상 속도를 12월쯤에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속도를 더 늦춘 바 있는데요. 수요는 서비스에서 상품으로 더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 수요가 다시 서비스로 회복이 됐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가, 상품을 원하는 욕구가 더 줄었을 수도 있고요. Thank you, Chair Powell. Jennifer Schonberger with Yahoo Finance. 야후 파이낸스의 셰인버거입니다. 7월에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이 3.2이고요. 지금 PC 인플레이션은 2.8이고요.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2%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물론 2%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금리 인하를 하겠죠. 기다리고 인하를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2%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가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만이 과도한 정책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이 경제 활동에 효과를 미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SE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지 합당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3% 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달랐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마켓뉴스의 진영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직성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많은 중앙은행가들이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올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놀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정의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조금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I think this, we felt since the beginning that it would be a combination of two factors. 초기부터 저희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팬데믹 이후에 수요 공급의 정상화였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저희 정책이었습니다. 총 수요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이 공급 회복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질문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제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번 인플레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플레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요와 함께 이상하리만큼 공급이 축소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한 것은 공급이 크게 치솟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로자가 부족했고 또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캐파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수요를 낮출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언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이민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급 측면의 효과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러면 더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낮추기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가 계속 완화가 됐고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바람직한 상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질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런스 기자입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움직인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최근에 양적 긴축의 속도에 대해서 변화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QT의 속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저희가 기대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달 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2조 달러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레포 금리도 내려왔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레포 금리가 더 떨어지고 저희 자산 보유 비중도 더 줄어드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저희가 자산 보유 비중을 줄일 것이고요. 충분한 보유고 대비 저희가 보유고가 충분히 낮아진다고 판단이 되는 수준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대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에 어떤 시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양적 긴축을 지속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만약에 정황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물론 경기가 둔화되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적절한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